저보다는 더 말을 잘해요. 제가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신들이 그런데 이 이순신이 여러분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고 상상하세요? 아주 용감하게 생긴 장수로 생각하시니까 그림 보면은 생님처럼 안 생겼습니까? 그죠? 그래. 그래서 이순신을 평하는 사람들이 이순신을 용감무상한 장수로 묘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깊은 수양을 산 선비와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승룡을 비롯해서 당대의 이식이라는 정성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사장은 잘 책임을 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 이순신을 자기 가슴 속에서 받아서 자기 생활에서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용감한 장수라기보다는 지혜롭고 사려 깊은 선비처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4월 16일이죠.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마치고 이순신을 이 세상에 정신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1년 반이 넘게. 그런데 세월호가 터졌을 때 쇠뭉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뭐 하고 있느냐. 밤낮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월호를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세월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세 그룹이 있는데요. 첫째는 선주죠. 선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 하다 보니까 실력 없는 사람, 자격이 좀 덜한 선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안전장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익만 취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장과 선은 직접 그 배를 태워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승객들의 소중함을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일한 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해야 되겠다는 책임은 없고, 내가 여기서 그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자기 직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승객들을 살리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가 사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경을 비롯한 구호 책임을 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숨을 걸고 바로 뛰어나가지를 않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사태는 수습됐을 것이고 자기 책임이 없잖아요. 자, 이 세 군데의 파트에서 어느 한 군데가 만약에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내보다는 이웃을, 내보다는 공동체를, 내보다는 남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어린 300명 이상이 죽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명의 사고를 당했을지 몰라도요. 그런 비문명적인 일은 생기지 않는다.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러면 왜 그러냐? 세 군데에서 다 똑같이 무너져 있었답니다. 가치가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무너진 그 가치 속에 이순신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말만 그러지 말고 네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방 맞고 생각된 게 아까 말한 이수신 아카데미인데 거기서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거죠. 서울과 여수와 부산시 그해야 말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시작했어요. 강의는 내가 하면 된다. 누구 강사 부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사가 원래는 준비하기 위해서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다가 이수신 전문가들 전국에서 10명의 잘하는 사람들을 강의를 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모시고 이 일을 해볼까 싶어서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지도자 과정에 10명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수신에 관련한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행정대학 원장하고 이러니까 10번째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한 번부터 9번까지 제가 일부러 그 강의 1시간을 들을 위해서 서울에 갔어요. 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9번 강의하고 10번 제가 마지막 강의하면서 나올 때 저는 그랬습니다. 맡길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수신의 역사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거북선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이나 이유, 조선의 그때 군사 제도 뭐 온갖 끝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중에 세월호가 터졌고 터지고 나서는 한 방 맞고 강의는 내가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서울 중앙으로 잡고 여러분 부산하고 이수신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는 줄 잘 모르시죠? 부산 대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 굉장한 거거든요. 부산에서는요 43년 전에 그날을 부산 대첩의 날, 부산 시민의 날로 머리 밝은 시장이 정했어요. 위원회를 보세요. 그래 놓고도 계속 몰라요 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사는데 이 바보들아 좀 알아라 해서 부산에도 강좌를 열었고 여수는 당연히 열어야 될 곳이죠. 그래서 이 세 군데 아카데미를 열어서 이수신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여수의 3기, 서울의 3기 3년에 걸쳐서 저는 뛰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0달 필요했습니다. 10달. 애도 10달 넘으면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수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수신 빵을 하나 만들어둬라. 거기에 공부하는 이수신에 가는 걸 다 넣어놔. 10달이 끝나면 여러분이 강의가 끝날 때는 이수신이라는 옥동자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온다. 그 이수신과 여러분이 어려울 때 대화해라. 공부해서 여러분이 이수신 방에서 이수신을 불러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공부는 성숙해졌다. 그렇게 되도록 해라. 그때 붙잡고 아울러 한 게 애 키우는 데만 정신을 차리지 제발 딴 자료 좀 보지 마라. 이 책만 봐도 충분히 옥동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늘 이사장님, 교장님이 다 말씀을 하시대요. 여러분도 8주입니까? 10주입니까? 그걸 끝나더라도 10주를 한 주를 한 달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수신 방을 하나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그 방에 넣어놓으면은 여러분은 비용 하나 안 들이는 세계 최강의 비서를 얻는 겁니다. 저는 재판할 때 가만만 그럽니다. 이수신 얘기 좀 하자. 나오지 지금 뭐. 그래서 위안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안부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건이냐면 위안부들을 우리 정부에서는 어쩌냐면은 뭐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일본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그거는 다 한국 정부가 하기로 했지 않느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20살 내외에서 어린 그 처녀들이 그 생명을 뺏기다시피 한 그런 걸 당했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번듯하게 들었었고 세계 뭐 경제 10대국에 들어간다는 나라인데
아직도 그 할머니들, 내일 모레면 죽을 그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는 생각.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송을 제기했냐면은 헌법소원 재판. 우리들에 관해서, 우리들의 일에 관해서 국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헌재에서 선언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그게 3년째 밀려가지고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걸, 그걸 이제 평의에 들어가면은 9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헌이라는 걸 선언해 주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과반수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평의를 들어가니까 다섯 명이 위헌이 아니다 그러고 4명만 위헌이다 그래요. 저는 물론 저쪽에 있었겠죠. 그런데 2명이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일이 안 넘어오면은 결과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이 일을 어쩝니까? 이수신은 좀 나와요. 인원을 합니다. 그 인원한 결과가 제가 이 사건을 1년 한 6개월쯤 미룹니다. 미루니까 그때 2명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나가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가 첫날 그 사람을 만나가 점점 내가 사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게 걸리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후에 위헌이라는 선언을 해서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은 그거는 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서명을 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뭐 가정은 재밌는데 시간 나면서 생략하고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수신입니다. 아무 비용도 안 들여요. 제발 여러분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오직 이 책만 지금 또 오늘 보니까 옆에서 무슨 책이 한 권 있던데 그는 뒤에 보면 재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신의 정신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온전히 그 가치를 아는 데는 이 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200번 이상을 고쳐서 이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22년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죠. 그것을 칠판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수신의 모든 행동의 근원적 가치를 추구해 가니까 그러면 성공후사, 임전무태, 책임 완수, 이수신의 리더십의 항목들이 20몇 개, 30몇 개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유비무환 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면 왜 유비무환으로 했느냐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성공후사를 했느냐? 이유를 또 한번 따지죠. 그래서 따져 들어가서 더 이상은 이거 밖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정리된 게 이 4가지가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 왜 사랑했지? 그게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성도 이유가 없습니다. 발음을 추구하는 정의도 이유가 없었고 더 그 원인을 못 찾았고 자력이라는 것도 더 못 찾았다. 이 이수신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자력은 많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 개에다가 뭔가 하나 빠졌다. 이래서 저도 한 10여 년간 고민하다가 중용을 또다시 읽으면서 정성이 뭐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딱 하니까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신이 그러면 그때 했던 게 맞는지를 대입을 해봤을 거꾸로
이 대입하는 과정도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구나 해서 저는 이제 그걸 했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데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을 이루는 기층 가치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없으면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과 정성만 있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단계를 내가 네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첫째 관심입니다. 관심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걱정입니다. 걱정을 공유해야 된다. 사랑의 경우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자식들,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걱정을. 그 다음에 이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걱정 같이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자기 몸을 던지. 이것이 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을 못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몸을 던지고 헌신했는데 헌신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랑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종교적 의미도 있고 성적인 의미도 있고 성인 성자. 그런데 그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저는 사랑을 그렇게 하면 이수신의 사랑은 이 네 단계를 완벽히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수신이 한산해전 다음에 안골보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산년, 임진년 다음 해에 웅포해전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배가 열척이 있단 말이에요. 이수신이 그때는 너무 이제 전성을 하니까 외적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서 이제 총을 쏘든지 이러거든요. 그럼 이수신이 포로서 배 열척을 다 깨버리면 공이 열척을 파괴한 공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수신이요 한도 저 놔두라고. 왜 공을 좀 강해지느냐.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이수신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한테 배를 다 깨버리면은 산 뒤로 가면 우리 민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수신이 뭡니까 이거는? 이수신이 전략을 해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때는 그 이수신의 가치 회로에서 사랑이 먼저 튀어나온다. 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이수신의 전략을 그렇게 정하고 자기가 10분의 2의 공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2의 공덕이 없어도 좋다. 공을 안 세워도 좋은데 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의 목숨을 지켜주는데 이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한다. 이러면 이수신은 그냥 사랑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수신에 관해서 한 수백 개의 사례가 책에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사랑이 많이 되는지를 한번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성. 정성은요.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정성의 1단계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일심전력해서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게 정성입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는 내몰라라 하는 게 정성의 3박자예요. 이런 사람이 정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 그렇죠? 이것은 옥포해전뿐만 아니라 이수신이 이기고 나서 선조한테 성적 장계문을 올릴 때 거의 유사한 얘기를 씁니다. 일심분발, 함진사력. 당신이 쓰신 말입니다. 이거를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이게 이수신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가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것은 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이수신은 23전 23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수신의 핵심적이고 불변하는 내면 가치를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이수신 공부라는 거 저는 그래. 그 끄집어내서 그 성공 가치를 오늘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수신이 우리보다 불과 400여 년 전에 살았지만은 인간이 사는 이치는 같다는 겁니다.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본 이치는 같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체, 우리가 하는 어떤 공공적인 일에 그 목표에 대해서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꿈을 꾸게 만듭니다. 정성은 그 꿈을 이루게 만듭니다. 이 두 사랑과 정성이 이수신의 성공의 기천가치를 이룬다. 기천가치, 사랑과 정성. 거기에 이수신식 성공의 두 가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와 자력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성공이 거두어질 때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사양하는 게 이수신의 성공입니다. 이순신식 성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정과 결합된 성공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우회락하는 그 기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는 김우중이를 비롯한 그 주체들이 정말 그 정성과 사랑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성공했지만은 분식회계라는 부정이 깔리는데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부정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수신은 이미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알았다. 그 다음에 자력입니다. 제 힘으로 성공을 거두어야 그 성공이 내 것이 되지 남의 힘에 오롯이 의존해서 성공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성공은 남의 것이 된다. 이것은요 많은 일에 응용할 수 있어요. 나라에 국방할 때도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다가는 그 남의 나라가 지 이익을 위해서 빠질 때는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국방이 안 되는 국방은 국방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해야 돼요. 제 힘으로 한다는 것이 100% 제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로 제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더라도 근본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수신의 그 내 가치라는 게 이해가 간단히 되셨죠? 이 내 가치가 일정한 가치 회로를 이루어서 저는 그런 표현, 가치 회로를 이루어서 이수신의 가슴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작전을 세울 때 이 가치 회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돼가 아까 웅포에 있는 같은 데는 가치 회로가 작동된 사랑이 딱 먼저 나오니까 10척 중 8척만 태우는 전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가치 회로를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수신의 가치 회로를 배우시고 이수신의 가치 회로를 여러분도 장착하십시오. 이 가치 회로를 장착해서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 가치 회로가 오작동만 안 일으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오작동을 우리는 일으킵니다. 예컨대 성공우사랑 한 달 가끔 어떨 때는 요번에는 막 선사호공하자. 요번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치 회로가 항상 이수신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내 욕심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오작동을 일으키면은 성공으로 못 갑니다. 오작동을 안 일으키게끔 하고 첫째, 둘째, 사랑의 한도, 정성의 한도를 끝까지 100% 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적당히 정성스럽고 적당히 사랑하면은 적당한 성공을 거둘지는 몰라도요 결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데워 보십시오. 99도까지 열을 가해도 뜨거울 뿐입니다. 끓지 않습니다. 1도 더 올라갈 때 물은 끓습니다. 영하 0도 밑으로 가야 얼지요. 저는 그게 한계라고 봅니다. 정성이 한계를 돌파해버리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수신이 23년 23성 한 것을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이수신의 정성이 거기에 이르렀어요. 한계를 초월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한계를 초월했다. 한계를 초월했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바친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수신은 기꺼이 목숨을 바쳤어요. 이 가치가 항상 최상위를 유지하고 사랑과 정성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고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필요하냐? 수양. 그래서 이수신은 수양을 많이 사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실제로도 이수신은 자기의 욕심을 국익 앞에서 제압하는 힘을 완벽히 길렀다. 이게 어렵죠. 요걸 조금 이제 우리가 다 예외를 인정하고 싶을 때 이수신 물에서 꺼내가지고 당신은 그래도 했는데 나도 이번에 한번 해볼게 하는 것이 이수신을 여러분 속에서 받아들여서 이수신의 가치 회로를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동시에 여순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이 가치 회로를 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하는 일이나 강의하는 내용에 엑기스 지금 다 말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저 공자왈 맹자왈 우리 많이 알잖아요. 뭐 훌륭한 말이다 하는데 그 공자나 맹자는 그 저 나라의 군주가 가야 될 아주 그 바람직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는 왕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수신은요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결과는 이수신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과 이수신이지. 국회에 가도요 이 사람 두 사람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청문회 할 때 국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두 사람 동상을 제안한 거 보니까 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은 자기가 말한 것이 이수신의 말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이분은 온몸으로 행동한 것이 결과로 이미 나타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영국의 넬슨, 나폴레옹이니 뭐 제갈량이니 중국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들하고요 저는 이수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대주의에 물이 들면은 그렇게 막 굉장히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은요 이수신은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수신을 영웅이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면 성웅이라 하죠. 이 사람은 성자가 된 영웅이에요. 그것을 왜 성자냐? 저는 책에 다 설명도 했고 이유도 다 사실도 있으니까 이 책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한 2개월 반 한번 이수신과 만나보십시오. 이수신을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좀 올리는 이유는 정말 이와 같이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강과 3강쯤 되면은 이제 나올 건데 이순신이 요 발포에 만호로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전라자수사가 여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발포 만호영 뜰 앞에 있는 오동나무가 크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검은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부하를 보내고 캐오느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갔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어째 왔느냐, 이 나무를 캐오라 하더라. 수사가 사령관이 캐오라 했더니 이순신은 그때 뭐 한 중대장급이겠죠. 그러니 이순신이 안 된다. 이것은 공물이다. 둘째, 이것은 오래된 나무로서 함부로 일시에 베어버릴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놓아. 그 다음에 이순신이 그 뒤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겠어요. 아주 불편하죠. 이 수사가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보통 이순신의 그 상사들이 3분의 2는 이순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여러 차례 곤욕을 당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러나 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꼴은 정말 훌륭하다고 또 받아주기 때문에 이순신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어쨌든 결과는 그런 일을 해도 이순신이 성공했지 않아요. 그때 예 수사님 가지고 가십시오 한 사람이 만 성공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순신 성공했다는 건 실증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만은 성공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이순신이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해도 그렇게 대처해도 성공하거나 상사들한테 아부 안 하고 옳은 것이 옳다고 해도 성공하거나 역사를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실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근데 이순신을 저는 그럽니다. 인성교육 여러분 어렵게 얘기하지만 도덕을 가르치고 인성교육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순신의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거기에 충도 있고 효도 있고 우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증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실증된 자료로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린다는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그거 못합니다. 다 얼마나. 그런데 그거를 실증해낸 사람이 부분 실증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가상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순신이 임진 전쟁이 터지고 외적이 부산 앞바다에 와서 수백 척이 와서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20일 만에 보병들이 420km, 30km를 갔다는 말은 중간에 아무도 견제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조령, 추풍령, 중령 이 세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적들이 19일 만에 남대원 앞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상하다. 안이 없다. 비었다는데 무엇이 매복행위가 아니냐 봐라. 그 다음에 확인하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20일 만에 한양성이 함락이 된다. 뭐 싸우고 함락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도가 그렇게 될 때 이순신은 뭐였습니까? 여기 와서 전쟁 나기 1년 2개월 전에 부임을 해가 1년 2개월 동안 계속 준비합니다. 거북선도 그때 만들어요. 거북선 부척도 그때 만들고 군사들 조련하고 종고산에 봉사하지 뭐 하고 전부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가죠. 원균도 도망가고 이각이라는 육군사령관도 도망가고 경상 우수령의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 지켜야 될 군사령관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외적들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이수신은 이 전라 자수형을 완전히 요시화 만들어놨거든요. 요시화 만들어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시를 한 번도 활용을 못합니다. 당신은 경상도까지 200미끼를 져서 가서 싸워야 된다. 그 힘이 반 빠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뭐 기계가 배를 운행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졌어요. 바람을 타면 다투를 하지만은 졌어. 그래서 이 전라도 그때 수군들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수신도 친구한테 하는 편지 속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전라도에 그런데 그때 제일 전라도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공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수군으로 징발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상도는 다 도망을 가봤잖아요. 경상도 수군은 도망이 이 전문이라. 아니 임진왜란 때 도망갔지만 5년 후에 정유재란이 있잖아요. 12척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경상수군 배설입니다. 그런데 한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12척 가지고 도망갔길래 명랑해전에서 안 이기느냐. 그는 장수할 예의가 있죠. 그죠? 하여튼 도망을 잘 가. 정유재란 때도 도망가더라. 그래서 호남이 여러분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여기 호남의 곡식들이 명나라 군 가져가지요, 조정 가져가지. 막상 당신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 곤욕을 그래 치르면서도 이수신이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남해 반하고 서해가 뚫렸기 때문에 조정에 곡식이 공급이 돼가지고 나라가 살아간대요. 그러니 말이 맞잖아요. 양무 호남,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시무국가 곧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수신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수와 이수신에 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수신의 장소를 이수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수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충무로 끝났는데 근천동이라는 그때 말은 냅니다. 근천 남산에서 물이 오다가 그 동네에서 말라붙은 모양이죠. 그래 근천동에서 태어나서 아마 8살까지는 거기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명보극장 근처에 지금도 이수신 탄생기라는 팻말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이수신 어머니가 초계 변신대 전 가족을 이끌고 그때 유교 사회에서요 여성이 전 가족을 이끌고 당신의 친정인 아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도저히 못 살겠거든. 이수신 아버지는 벼슬 없어. 그 선비들이 벼슬 없으면 무식입니다. 그럼 선조 때 뭐 땅을 많이 만들어놨으면 대충 살아가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산으로 다 데려가서 그래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무학도 공부해서 28살에 한번 쳐서 떨어지고 32살 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산이라는 곳이 이수신이 8살에 가서 32살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이수신의 내면 세계가 확립된 시기입니다. 그 아산이라는 곳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에 들어가면은 함경도 3번 갑니다. 함경도 가서 예진족 무찌르고 내려와서는 외적을 무찌르는 게 그게 군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3번이나 그 함경도에 가서 두 번째 갔을 때 아율복이라는 예진족 추장을 사로잡아가지고 서울로 호송하면 서울에서 목을 베어서 남정을 표시를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수신이 그때 이미 좀 이름이 났어요. 이수신이 뭐 그냥 대충 전라자수사가 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으로 올 때는 이제 발포 만오로하가 오동나무 때 한번 근무해 그때 한 2년 가까이 1년 근무한 게 그래서 해군에서는 지금 이수신을 자꾸 장군이라고 안 부르고 제독이라고 불러요. 해군이라는 틀 안에 이수신이 가둘라는 건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때 지금 미국식 서양식 본을 따서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 부른다는데 그러면 지금 유성룡은 뭐라 불러야 돼요? 선조는 뭐라 불러야 돼요? 부를 호칭이 없습니다. 그때 이름대로 하려면 그냥 통제서라고 부르든지 안 그러면은 일반적인 용어로 장군이라 부르면 되거든요. 그걸 그 해군에는 가면 장군이라는 절대 안 불러. 그래서 내가 해군 총장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할까. 아유 재판 이 말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충국은 해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위대함이요 세계로 뻗어라. 자, 그 다음에 정읍현관까지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진년 됐을 때 전해 국방이 아무래도 위기다 이렇게 해서 비변사가 설치되고 비변사에서 뭐 유승룡의 제청으로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보내죠. 그래 1년 2개월 전에 임진왜란 생기 1년 2개월 전에 여기 와서 전라자수사에서 전쟁 준비를 국로는 전쟁이 안 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은 이순신은 장수로서 날때를 대비한 겁니다. 국론에 반한 일이지만은 이 양반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 나라 국토와 백성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장수였거든요. 만약에 들이대면 어째 된단 말이냐 생각하면 해야 돼요. 거북선이 왜 만들어집니까? 외적은 총쏘지요. 우리는 활쏘지요. 100m 앞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우리만 죽어요. 이 조총의 화력은 활보다 몇 배 더 강하고 그것도 쏘는 것도 연발총이에요. 일본은 이미 50년간 국내 전쟁을 조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조총이 아주 능숙합니다. 근데 화살 하나 쏘고 또 싸움이 안 됩니다. 이순신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총을 막아내는 특수 병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뚜껑을 덮는 거 아닙니까? 뚜껑을 들어서 못 뛰도록 쇠박고 그러면 깜깜할 때 양옆에다 구멍 뚫고 그래서 우리는 활을 쏘고 포를 쏘지만은 저기서는 총알을 피해서 돌진할 수 있는 특수 병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북선을 막 거북선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면 사랑과 정성의 산물이구나 이게. 나라 걱정을 하고 헌신해서 한 것이고 준비하고 일심을 다해서 거기에 매진했기 때문에 거북선이라는 특수병선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장소는 이제 자수령이 와서 1년 2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동안 경상도 지방으로 4번 출전을 합니다. 4회차. 한 회차에 가면은 일주일씩 전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전투를 치르게 모아서 4회차 가는데 처음 가는 게 옥포해전이라고 합니다. 옥포, 율포, 적진포, 하포 이렇게 율포는 다음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이 4해전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고 전략적으로 높았다는 이름을 따서 당포해전이라고 하고 세 번째 갔을 때는 한산 앞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안골포 가서 했는데 그건 한산해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적의 본령이 있는 부산으로 공격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왜 그러냐면 한산도에 2배의 거리를 가야 돼요. 그때는 배에다가 땔감과 식량을 다 싣고 갑니다. 몇천 명이요. 한산도는 이틀 만에 가지만 부산은 5일 걸려요. 5일 동안 가서 먹고 전부 그 식량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하게 그래서 부산 갈 때는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수군이 모이가 23일간 특별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여수에서 부산해전까지 마치고 그 다음 해 계사년 7월에 한산도로 옮겨갑니다. 한산도로 옮겨가시고 나서는 여수가 본령은 본령이지만
이수신은 싸우는 일은 한산도에서 다 합니다. 여기는 몇 번은 방문을 합니다. 선소에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어머니가 여기 마을 계십니까? 어머니 배우러도 몇 번, 그것도 많이 안 해요. 1년에 한 번쯤. 그리고 여수는 그때부터 이순 씨는 여수하고는 직접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건 없으십니다. 근데 그때 1년 2개월과 전투하는 때 1년, 2년 2개월은 여수에 있거든요. 이게 여수하고의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에서 3년 8개월간을 있고, 그 다음에 제표 가죠. 제표 가서 백의종군 했고, 그리고 원균이가 이수신 잡아넣게 만든 원균이가 다 망하니까 다시 이수신이 삼도수무통에서 복직을 해서, 복직을 할 때는 이제 여수에는 안 옵니다. 12척을 저쪽에 해령포에서 건져서 이렇게 가다가 명랑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목포에서, 고화도에서, 완도, 고금도에서 마지막 노량해진을 치르거든요. 이렇게 이 장소를 쭉 이렇게 볼 때 이수신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한 것을 보면은 아산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한 측면에서 보면 여수가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서 4번의 전투를 모두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다 나와서 4번 다 여수로 개선을 하십니다. 그것이 임진년 7년 전쟁에서 당신이 바다를 지킴으로써 나라를 구한 원동력이고, 배와 육지와 수로를 같이 해서 조선을 공략하려고 계획 세웠던 일본의 그 큰 전략이 바다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다리로 뛰려다가 한 다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저가 무엇이 괜찮아도 한 다리를 뛰고는 싸울 수 없잖아요. 그것이 7년 만에 이제 봉신수길이가 죽으니까 자기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전쟁 나라를 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여수를 여러분이 가끔 구국의 성지라 하는데 맞습니다. 구국의 성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히 더 이수신이 거무한 나라를 지키는 전라자수영 본영의 후예로서 이수신의 아까 말한 그 가치 회로를 여러분이 빨리 더 정덕하시고 널리 펴는데 중심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잠깐 마치겠습니다.